이제 여당에서는 이런 탄원서도 일종의 사법부 압박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아예 1심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얘기도 있습니다. 김기현 부대변인님, 어제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로 알려진 얘기인데, 이날 금요일에 열릴 1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때 판사 3명 퇴근길 경우에 법원 보안관리대까지 투입한다. 네. 아무래도 사실 이 찬반 집회 격양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겠죠?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어떤 집회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욕설을 들을지 어떤 위협을 받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요즘에 이제 판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 쓰레기란 표현이 좀 있고 좌표찍기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자문기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논의해보자. 판사들의 어떤 그 신변 위협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해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 판사 3명이 퇴근길 경우에 법원 보안관리대를 투입하기로 했고요. 또 법원에 좀 근무하고 있는 방호 인력을 전부 활용하고 경찰과 법원 안팎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실제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법원, 판사에 대한 압박도 될 수 있지만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유죄가 나왔을 때 뭔가 결집된 인원이 이완되고 느슨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받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서사, 본인들이 보고 싶었던 것들, 믿고 싶었던 것들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실력 행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1심 앞두고 지금 한 3일 남았는데 1심 생중계 1인 시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과거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생중계를 요구하지 않았었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대리 검사들 선고 어떻게 임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 검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나올 건지. 2017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개를 앞두고 한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번 사법부의 하급신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은식 교수님, 예. 7년 전 백혜련 대변인, 당시 대변인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이중잣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미 권좌에서 내려온 전직 대통령입니다. 예. 그리고 탄핵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은 힘 빠진 권력자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하라고 요구를 했고 또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걸 찬성했던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탄핵돼서 끌어져 내려온 전직 대통령 그리고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적 관심하고 지금 현직의 제1야당 대표고 170석 이상의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앞으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예. 이재명 지금 의원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어떤 게 더 국민들 관심이 많고 공적 이익이 많을까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는 모든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보복하는 것이고 조작했고 따라서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가장 주장하는 자신의 일관된 논리를 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을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죄진 게 없는데 당연히 무죄가 나오는 거 확신하고 있었어야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말 2017년에 이렇게 주장했던 민주당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걸 반대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의 정치보복이라는 일관된 논리에 따르면 왜 생중계를 거부하는지 예. 사실 일반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당이 이걸 가지고 너무 집요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민주당은 좀 너무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생중계도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인 거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반면에 이제 정성호 의원은 아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가리켜서 사안도 경미하다고 규정했고 명예훼손 또는 더 모욕적인 행태다. 생중계에 대해서 이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앞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연이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요. 저 이동학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4개에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그중 하나가 바로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이미 지난 6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 5달 지나서도 정식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 이재명 대표 쪽을 비판하는 듯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저희가 뭔가 시간 끌기 작전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재판은 다음 달에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이 법관이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6월 달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사건 이 자료들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이 변호사팀에서 이것들을 지금 다 읽어보질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지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인데 3가지로 나눠서 드리블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제3자 뇌물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한 거래법 위반. 그다음에 세 번째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이거를 원래 하나의 건인데 이걸 지금 쪼개서 기소를 하다 보니까 자료도 방대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봐야 됩니다. 실제로 재판관이 물어봤어요. 자료를 얼마 정도 봤냐? 절반 정도 봤다고 변호팀에서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 실제로 자료도 다 보지 못한 채로 지금 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방어권을 정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방어권이 실제로 충분히 이 행사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들의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1심 선고를 두고 1심 선고 그 자체보다는 그 다음 날에 쓸 집회가 바로 대입 논술 시험 날 아니냐, 피해야 된다, 걱정된다는 한동훈 대표 얘기와 2심 선고의 생중계 얘기, 그 외적인 부분도 그만큼 관심을 받을 정도로 이번 주 금요일 정치적 한 주, 운명의 한 주가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